이 모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제 방문 틈 사이로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주 우진이 도시락을 싸려고 일어나려던 참이었죠. 그냥 요양원 보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친아들이요. 제가 30시간 진통 끝에 낳은 그 아들 말이에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거든요. 끝까지. 요양원은 무슨, 그것도 돈이야. 그냥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리고 혼자 사시라고 해. 엄마가 그럼 우진이는 어떻게?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거 다 엄마가 하는데. 에이, 어린이집 차량 있잖아. 그거 신청하면 돼. 우리 돈 더 내면 되는 거고. 그래도 엄마가. 오빠, 정신 차려. 우리 집 살 돈 모아야 된다고. 어머님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데. 이제 그만 독립하시라고 해야지. 독립이라고요?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를 독립이라고 표현하네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얘기해 볼게. 오빠, 고마워. 사랑해. 나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 벌써 일어났니? 엄마가 아침 차려줄게.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처럼 웃음을 지었어요. 아, 어머님. 아직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우진이 도시락 싸야지. 오늘 소풍 가잖아. 아, 맞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거짓말쟁이들. 제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선 칼을 가는 인간들이에요. 10년을 속았던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 프라이 부치고 밥 퍼 담았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최고예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조금 전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연기를 하는 거였죠. 많이 먹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요. 아침을 먹고 아들 부부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우진이를 깨워 씻기고 옷 입히고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할머니, 오늘 소풍 가는 거 신난다. 그래. 우진아, 재밌게 놀고 와.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 최고야. 엄마가 싸주는 것보다 100만 배 맛있어. 그래. 할머니가 더 맛있게 싸줄게. 어린이집에 우진이를 데려다 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커피 얼룩, 소파에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안 쉬었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청소했어요. 매일 하던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제 제가 정성껏 만들어둔 반찬들이 싹 사라졌어요. 나물무침, 된장찌개, 멸치볶음, 김치.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나갔는데 반찬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나 싶어서 쓰레기통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검은 봉투 사이로 보이는 사진 한 장. 제 남편, 우진이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어요. 작년 가을에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 찢어져서 구겨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사진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건더기가 남편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남편 사진과 함께 쓰레기로 버려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엌에서 나오는 제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출근한 줄 알았는데 회사에 연차를 냈나 봅니다. 이게 뭐니?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찢어진 남편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공간 정리하려고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인데 사진 여러 장 필요 없잖아요. 액자도 자리만 차지하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제 남편이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사람이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게다가 어머님, 저 사진 볼 때마다 기분 나빠요. 왠지 감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치웠어요. 기분 나쁘다고요. 제 남편 사진이 기분 나쁘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겁니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님 모시기 힘들어요. 이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빠랑도 다 얘기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사라니,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새벽에 엿듣던 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계속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힘들다는 건가요?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지연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요. 남편은 반대했어요. 저 집안 배경도 모르고 지연이란 애는 직장도 자꾸 옮겨 다니잖아. 불안해. 남편의 걱정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랑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잘 보살피면 돼.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죠.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2억 원, 전부 저희가 됐어요. 남편 퇴직금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손주를 보게 된다는 게. 어머님, 입덧이 너무 심해서 회사를 못 다니겠어요. 괜찮아. 지연아, 모음조리가 우선이지. 엄마가 다 챙겨줄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뀐 게 매일 아침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미역국, 소고기 무국, 굴국, 전복주. 시장에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만 골랐습니다. 며느리 발이 붓는다고 하면 발 마사지를 해줬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찜질팩을 데워줬습니다. 밤중에 뭐 먹고 싶다고 하면 편의점에 달려갔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며느리 시중 드느라 당신 몸은 괜찮소? 괜찮아요.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죠. 출산날이 다가왔을 때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한 달에 800만 원짜리였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어요. 그 돈이면 우진이 대학 등록금 몇 학기 치인데
하지만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들은 다 산후조리원 가는데 저만 못 가요? 제가 이 집안에서 그렇게 천대받아야 해요? 결국 산후조리원에 보냈습니다. 800만 원. 제 적금을 깼어요. 우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쁜 손주였어요. 제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님, 저 아직 몸이 안 좋아요. 아기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볼게. 넌 푹 쉬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옥이 시작된 게. 새벽 2시, 4시, 6시 수유. 전부 제가 했어요.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트림 시키고. 며느리는 방문을 닫고 잤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면 부족하면 산후우울증 온대요. 제 친구가. 그래서 병원까지 갔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할게. 우진이가 100일 지났을 때 저는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만성 피로에 무릎은 아프고 손목은 저리고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당신 병원 좀 가보시오. 얼굴이 왜 그렇게 헬쑥해졌어? 괜찮아요. 손주 키우는 재미로 사는데 뭐 거짓말이었어요.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무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우진이가 돌진했을 때 며느리가 또 임신했어요. 하지만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제 몸은 이렇게 약한 걸까요? 지연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어머님, 저 너무 슬퍼요. 저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제 감정은 접어두고 며느리만 챙겼어요. 우진이가 4살 되던 해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남편 병수발, 손주 육아, 집안일,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엄마, 우리도 돕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이해해줘.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병원에 안 왔어요. 며느리는 병원 음식 냄새가 싫다며 아예 안 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면 제가 토할 것 같아요. 그런 곳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요. 혼자였어요.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한 건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아니요. 나는 알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 잘 부탁하오. 그 놈이 좀 철없긴 하지만 우리의 아들이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사람은 공짜로 받으면 고마운 줄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여보? 서류, 가방. 절대 열지 말고 당신 힘들 때 그때 열어봐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아들 부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절차만 밟았죠. 어머님, 이제 집에 가시죠.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었어요.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런데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우진이가 내일 소풍 가는데 도시락 준비 안 하셨어요? 남편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2년,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우진이 어린이집 등하원, 학원 보내기, 밥 차리기, 청소하기. 아들 부부는 바빠다고 했습니다. 맞벌이라 힘들다고요. 어머님, 이번 달 관리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머님, 우진이 영어학원 보내야 하는데 한 달에 60만 원이래요. 어머님, 제 옷 좀 사야 하는데 돈 달라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5천만 원, 퇴직금 3천만 원, 2년 만에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제 노후 자금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건강도 돌보지 못했어요. 그저 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요?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삶을 사셔야죠. 서로를 위해서요. 서로를 위해서라고요? 저를 위한다는 말이 나가라는 건가요? 지연아, 내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내가 고칠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렸어요. 그냥 이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불편해요. 매일 집에 계시니까 눈치 보이고 제 방식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제 방식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제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주 돌보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머님, 우진이 교육도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님은 너무 애를 과보호하세요. 과보호라고요? 손주가 다칠까 봐 조심스러웠던 게 과보호라고요? 민수는 뭐래? 민수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까 출근하면서 엄마한테 잘 얘기하라고 했어요.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한테 나가라고 했다니. 오빠가 직접 말씀드리면 어머님 더 서운하실까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사무적이었습니다. 2주 안에 알아보세요. 제가 원룸 매물 알아볼게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 정도면 괜찮으시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안 자나 봐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얘기했어? 오늘 말했어. 어머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던데. 이해한다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해한다고요? 그나저나 엄마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작년에 우진이 영어학원비 줄 때 통장 잠깐 봤는데 한 1,000만 원 좀 넘는 것 같던데. 1,000만 원. 그것밖에 안 남았어? 아빠 보험금이랑 퇴직금 합쳐서 8천은 됐을 텐데. 우리한테 다 쓴 거지 뭐. 그동안 얼마나 달라고 했는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돈을 다 쓰고 웃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돈이랑 이 집 정리하면 우리 집 살 수 있겠네. 이 집은 어머님 명의잖아. 어떻게 해? 엄마 설득해야지. 우리한테 증여하시라고. 증여세 아낄 수 있다고 하면서. 증여라고요? 제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오빠. 근데 어머님이 거부하시면? 그럼 월세 받는 거지 뭐. 어차피 엄마 명의니까 강제로는 못 하잖아.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내거되는 거고. 돌아가시면이라고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도 안 갔어요. 그냥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맛있겠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먹어.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우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 생일이래요. 케이크 먹을 거예요. 그래. 우진아, 재밌게 놀고 와.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화장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손이 서랍에 닿았습니다. 무심코 열었어요. 그 안에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민수, 지연, 공동명의 잔액 3,8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이미 4천만 원 가까이 모아뒀던 거예요. 저는 통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랍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재산, 정리 계획. 제목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남은 예금 약 1,200만 원 우진이 학원비 명목으로 받기. 이 아파트 명의 이전 증여세 최소화 방안 알아보기 법무사 상담 예약 완료 10월 15일 3만약 증여 거부 시월세 받아서 생활비 충당 사퇴직금 남은 돈 500만 원 추정 병원비 명목으로 받기. 5시어머니 원룸 이사 후 관리월 1회 방문으로 최소화 6 목표 2026년 상반기. 내 우리 집 마련 3억 아파트.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여진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노트를 넘기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설득 전략. 어머님도 이제 편히 사셔야죠. 독립 강조. 우진이 교육을 위해서는 저희만의 공간 필요. 손주 이용. 요양시설도 좋은 곳 많아요. 최우수다. 절대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됨. 항상 미안한 척.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 조성.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렸지만 다 찍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모른 척 해야 했거든요. 아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남편 말이 떠올랐어요. 서류 가방 절대 열지 말고 당신 힘들 때 그때 열어봐요. 지금이 그때인가 봐요.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남편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금 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딸깍,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서, 주식계좌, 보험증권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시가 4억 5천만 원 추정. 제 손이 멎었습니다. 아파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예금증서, 오은행 정기예금 1억 2천만 원, 주식계좌 삼성전자 외다수 보유 평가액 약 8천만 원, 상가 건물 지분 증서, 마이너스 30%, 지분월 임대료 150만, 총 재산이 6억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재산을 숨겨뒀다니 서류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이 많이 힘든 상황일 겁니다. 미안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얘기를 못해서. 이 돈은 전부 당신 것입니다. 민수한테 주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지만 나는 알아요. 그 아이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 결혼할 때 우리가 8천만 원을 줬죠.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다 봤습니다. 새벽에 손주 우는 소리에 당신 혼자 일어나고 며느리는 방문 닫고 자는 거 다 봤어요. 여보, 이제 당신을 위해 사세요.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히 쉬세요. 아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스스로 살아가야 해요. 당신이 다 해주면 안 돼요. 사람은 고생해봐야 고마운 줄 압니다. 너무 쉽게 얻으면 소중한 줄 몰라요. 이 서류들은 전부 당신 명의로 바꾸세요. 법무사 연락처 동봉했습니다. 내 친구니까 믿을 수 있어요. 당신,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의 남편 올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둔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봉투 안에 있던 명함을 꺼냈어요. 법무사 박철수, 부동산 등기 전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인이 된 김영철 씨의 부인입니다. 아, 사모님. 영철 형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셨다고요? 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언젠가 사모님께서 연락하실 거라고. 그때 모든 서류를 사모님 명의로 바꿔드리라고요. 그렇군요. 사모님,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전부 사모님 명의로 등기 이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한 것처럼 저도 준비해야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허둥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우진이 어린이집 가야 하는데.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왜 그래? 우진이 등원 시간 지나가요. 빨리 데려다 주셔야죠. 아, 미안. 엄마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지연이가 데려다 줘. 네, 저요? 저 오늘 미용실 예약했는데요. 그럼 취소하든가. 우진이가 더 중요하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대에 다시 누워버리자 어쩔 수 없이 우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아들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몸 안 좋아? 응, 좀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럼 오늘 쉬어. 저녁은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 그래, 고마워. 아들이 나가고 저는 일어나 씻었어요. 그리고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철수 법무사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모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형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어요.
모든 서류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법무사님이 서류들을 펼쳐 보여줬어요. 이 대치동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4억 8천 정도 됩니다. 전세로 놔뒀는데 보증금이 3억이에요. 임차인 계약이 내년 3월에 만료됩니다. 그럼 그때 제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명의니까요. 아니면 계속 전세로 놔두고 보증금을 받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1억 2천은 정기예금인데 만기가 다음 달입니다. 만기되면 사모님 계좌로 이체해 드릴게요. 주식은요? 주식은 현재 8천만 원어치입니다. 팔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당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요? 상가는 월세가 150만 원씩 나옵니다. 이것도 사모님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해 드릴게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남편이 제 노후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뒀던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 이 모든 재산을 아드님은 모르시나요? 네, 몰라요. 남편이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형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이전됐어요. 사모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현재 사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도 사모님 명의시죠? 네, 맞아요. 혹시 그 집을 처분하실 계획 있으세요? 사실은 그 집에서 나가려고요. 그렇다면 제가 좋은 매수자를 알아봐 드릴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서 좋은 가격에 파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병원 좀. 어디 아프세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지?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원룸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는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녁 안 하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지연이가 해줘. 네, 저요? 근데 저 요리 못하는데요. 그럼 배달시켜 먹든가. 카드에 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밤 9시쯤 아들이 퇴근했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엄마가 저녁도 안 해주셨다며? 왜 너도 안 했어? 나도 모르지. 어머님이 갑자기 안 하신다는데 어쩌라고.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오빠는 쉽게 말하네. 난 요리 못한다고 처음부터 말했잖아.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어요. 싸우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등원은 며느리가 하게 했어요. 저녁도 안 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우진이가.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10년 동안 했으면 됐어. 이제 너희가 부모 노릇해.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쳐 보였어요. 매일 배달 음식을 먹고 집은 엉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왜 이래? 화난 거야?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슨 소리야? 민수야, 너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괜찮아. 엄마도 이제 나갈 준비 됐어.
2주 후에 이사 갈게.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됐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이 집 원래 엄마 명의잖아. 엄마가 나가면 이 집도 정리할 거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엄마가 이사 가고 나면 이 집은 팔 거야. 엄마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너희는 전세든 월세든 알아서 구하면 되지? 다 어른인데. 엄마,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돈 정리하자.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직접 정리한 내역이었습니다. 결혼 자금 8천만 원, 우진이 학원비 매달 60만 원씩 5년, 3,600만 원, 생활비 지원 매달 50만 원씩 2년 1,200만 원, 관리비 지원 매달 30만 원씩 3년, 1,080만 원, 기타 지출 약 500만 원, 총 1억 4,380만 원이네.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다 받을 생각은 없어. 근데 최소한 5천만 원은 돌려줘. 엄마,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있잖아. 엄마가 봤어.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며느리 통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3,800만 원.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았더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그리고 이것도 봤어. 며느리 노트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정리 계획이라고 적힌 그 노트. 이게 뭐야?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너희가 엄마 재산 뺏으려고 계획했던 거지. 다 알아. 법무사 상담 예약한 것도 알고. 엄마, 오해야. 우린, 오해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이거 들고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될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어머님이 고소하시면 우린 끝이야. 지연아, 진정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아시겠어? 모르잖아. 어머님 표정 봤어? 진심이셨어. 저는 제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무서운 거죠. 당할 때는 생각도 안 하고 다음 날 아들 부부는 저를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이사 갈 집을 알아봤어요. 대치동 아파트는 제가 직접 살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임차인이 나가면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작은 원룸을 얻기로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생각한 낡은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어요. 보증금 5천, 월세 80만 원. 제 예금 통장에는 아직 8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남편이 남긴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를 2주 후로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진이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어느 날 방과 후 우진이가 제 방에서 짐 싸는 걸 봤어요. 7살짜리 손주의 눈망울이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새 집으로 이사가. 저도 같이 갈래요. 할머니 없으면 싫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손주는 죄가 없는데. 안 돼. 우진아, 넌 엄마 아빠랑 여기서 살아야지. 싫어요. 엄마는 맨날 화내고, 아빠는 집에 없고.
할머니만 저한테 잘해줘요. 우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제가 말 잘 들을게요.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나가 있어. 할머니 바쁘시잖아. 엄마, 싫어. 할머니 가지 마. 야, 나!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안 사실 거야. 며느리가 우진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우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파요. 엄마, 아프다고요. 시끄러워. 내가 뗐으면 어떡해.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귀찮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절 사랑하는데 엄마는 저 싫어하잖아요.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맞아요. 엄마는 맨날 핸드폰만 보고 저 혼자 놀라고 하고 제가 말 걸면 귀찮다고 하잖아요. 우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할머니만 저랑 놀아줘요. 그림도 같이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 순간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우진이가 자꾸 할머니 붙잡고. 우진아, 아빠 말 들어. 할머니는 아빠도 나빠요. 우진이가 소리쳤어요. 아빠도 엄마도 다 나빠요.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왜 할머니를 내쫓아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아, 그게 무슨... 다 들었어요. 지난주에 아빠 엄마가 할머니 나가라고 한 거, 할머니 돈 다 뺏으려고 한 거, 다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언제?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들었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우진이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 챙겨주는데 밥도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제가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 주는데 왜 내쫓아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제가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제가 공부 못해서요? 아니야. 우진이 잘못 없어. 우진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야. 그럼 왜요? 왜 가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냥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은 거야. 우진이 때문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울고 있잖아요. 우진이가 제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어요. 그 작은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가나요? 며느리가 우진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그만. 방 들어가. 싫어요. 안 들어가면 혼날 줄 알아. 혼나도 좋아요. 할머니 못 가게 할 거예요. 아들이 우진이를 안아들었어요. 우진아, 아빠 말 들어. 할머니는 꼭 가셔야 해. 왜요? 왜 가야 해요? 그건 할머니가 나쁜 짓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나쁜 거예요. 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진이가 아빠 품에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나쁜 거잖아요. 할머니한테 못되게 군 거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아들이 우진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우진이 우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님, 우진이 때문에 마음 바뀌신 거 아니시죠?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우진이는 금방 적응해요. 애들은 다 그래. 처음엔 울어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요? 할머니를 잊어버린다고요? 지연아,
넌 정말 사람이니?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그걸 잊어버린다고.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어머님은 가셔야 해요. 교육. 무슨 교육? 아이가 할머니한테만 의지하면 독립심이 안 길러져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해요. 전문가라고요. 10년 동안 손주를 키운 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본 전문가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우진이한테 너무 단 것도 많이 주시고 공부보다는 노는 것만 가르치시잖아요. 뭐, 맞아요. 우진이가 요즘 공부는 안 하려고 하고 만날 할머니랑 놀고 싶어 해요. 그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제 잘못이라고요. 손주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게 제 잘못이라고요. 지연아, 우진이는 7살이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야. 사랑받는 경험이야. 그런 구시대적인 교육관 때문에 우진이가 뒤처지는 거예요. 요즘은 7살부터 영어, 수학 다 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우진이 방으로 갔어요. 우진이는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주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미안해. 너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 우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끝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긴장한 얼굴로 앉았어요. 엄마, 어제 우진이 일은 미안해. 우리가 애한테 잘 말해볼게. 걔 얘기가 아니야. 이사 조건 얘기야. 조건이요? 첫째, 이 집은 내가 팔 거야. 다음 달 말까지 나가. 엄마! 둘째, 그동안 받은 돈 중에 5천만 원 돌려줘. 분할로 줘도 돼. 매달 100만 원씩 4년. 엄마! 그건! 셋째, 우진이는 주말마다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토요일 아침에 데려가서 일요일 저녁에 데려다 줄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우진이 교육 스케줄이. 내 조건이야.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경찰서 간다. 너희가 내 재산 빼앗으려고 계획한 증거 다 들고. 어머님! 고민할 시간 줄게. 오늘 저녁까지 답 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가 이 조건 받아들이면 나는 우진이한테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 안 할게. 그냥 할머니가 새 집으로 가는 거라고만 말할 거야. 엄마, 하지만 조건 안 받아들이면 나는 우진이한테 전부 다 말할 거야.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7살이지만 알 권리는 있잖아.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시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그날 저녁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조건 받아들일게. 그래? 근데 엄마, 5천만 원은 너무 많아. 3천만 원으로 해줄 수 없어? 한심했어요. 이 순간에도 깎으려고 하다니. 안 돼. 5천만 원 아니면 경찰서 간다. 알았어. 5천만 원 줄게. 매달 100만 원씩. 그리고 우진이는 주말마다 데려가. 토요일 아침 9시에 데려가서 일요일 저녁 7시에 데려다 줘. 알았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됐어. 행동으로 보여줘.
엄마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해.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엄마, 그래도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알겠어, 엄마.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까지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우진이는 학교에 갔고, 며느리는 방 안에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어요. 아들만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 그래, 주말에 우진이 데리러 올게. 응. 엄마,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이사짐 센터 트럭을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풀고 남편 사진을 거실 벽에 걸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여서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 시중 들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제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을 위해 사세요. 알았어요, 여보. 이제 나를 위해 살게요. 다음 주 토요일, 제가 우진이를 데리러 갔어요. 아들이 우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우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진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새 집 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진이와 함께 새 집으로 왔습니다. 우진이는 집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 좋아요! 깨끗해요! 그치. 할머니 집이야. 점심으로 우진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어줬어요. 함께 밥을 먹고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그네 타도 돼요? 그럼 가자. 우진이를 그네에 태워주고 밀어줬어요. 우진이의 웃음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재밌어요? 그래. 우리 우진이 많이 놀아야지. 그네를 타다가 우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진아, 왜 그런 생각을 해?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돈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약속했습니다. 우진이한테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고. 우진아, 어른들 일은 복잡해. 근데 엄마 아빠는 우진이를 사랑해. 그건 확실해.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럼 엄마 아빠는 할머니 아들이잖아. 사랑하지. 그럼 왜 따로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싶어서야.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럼 저는요? 할머니는 저도 사랑해요. 제가 우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는 우진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래서 주말마다 만나는 거야. 할머니, 저도 할머니 제일 사랑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우진이 앞에서는 웃어야 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우진이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놀았어? 응, 할머니랑 공원도 가고 영화도 봤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제게 봉투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100만 원이야. 약속한 대로. 그래. 고맙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돌아가는 길.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4년이면 다 받겠네요.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여행을 갈까요? 남편이랑 가지 못했던 곳들,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니면 취미 생활을 시작할까요? 그림을 배우거나, 요가를 하거나,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에.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옛날부터 배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붙잡는 법부터 배우시죠. 선생님은 친절했어요. 함께 수업 듣는 분들도 제 또래였습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영희입니다. 반가워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차 마시고 수다도 떨고 순자 씨, 며느리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따로 살아요.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따로 사는데 훨씬 좋아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2달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진이가 감기 걸렸어. 병원 갔다 왔는데 괜찮대. 그래? 약은 잘 먹이고 응. 지연이가 챙기고 있어. 며느리가 챙긴다고요. 조금 놀라웠어요. 엄마, 그리고 지연이가 요리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 정말? 응. 매주 화요일마다 우진이 밥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대. 변화가 있나 봐요. 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겠죠. 잘 됐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진이 데려가도 돼? 그럼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3달째.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우진이 생일이 다음 주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우진이가 할머니 오셨으면 좋겠대요. 초대를 받다니 의외였어요. 갈게요. 우진이 생일날 저는 선물을 들고 옛날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었나 봐요. 할머니! 우진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진아, 생일 축하해. 할머니! 고마워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거라고 했어요.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지연아, 내가 다 만들었어? 네, 어머님. 요리 학원 다니면서 배웠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맛을 봤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을 먹고 우진이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갖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는 우진이 마음을 다 알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아도, 집안일도,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제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은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지연아,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 근데 내가 노력하는 거 보여.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님, 우진이 잘 키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어머님, 잘 키울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서예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대치동 아파트 임차인이 나가는 날이 왔어요. 내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고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남편 사진을 걸고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을 놓았어요. 침실에는 새 침대를 샀습니다. 서재에는 책장을 들여놓고 책들을 정리했어요. 완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우진이 방도 하나 만들어뒀어요. 주말마다 올 수 있게. 첫 주말 우진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집이 정말 커요. 그치? 우진이 방도 있어. 정말요? 우와! 우진이가 방을 보고 좋아했어요. 저녁을 먹고 우진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우진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응. 할머니 행복해. 우진이는?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제가 우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우진아,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왜냐하면 할머니가 할머니 인생을 살고 있거든. 할머니 인생이요? 응.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도 나중에 커서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래. 우진이도 꼭 내 인생 살아야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밤이 깊었습니다. 우진이를 재우고 저는 베란다에 나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당신이 남겨준 것들 덕분에. 고마워요, 여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이제 당신 인생을 사시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찬밥 신세 걱정 없이. 저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